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곳, 정치범 수용소. 새로운 탈북민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입니다. 북한 18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려 28년이나 갇혀 지내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elcome everybody to this event, particularly important, a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Good afternoon. I'm a North Korean defector, Hae-soo Kim. I was only 13 years old, not knowing why I was sent to the number 18 prison camp. I spent all my young years in the prison camp, and I spent all that 28 years in prison camp losing all my families. And as long as I can breathe and I can speak, I decided that I 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네, 28년 동안이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김혜숙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북한 인권위원 국회 회의에서 북한이 정치범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고 돌아온 김혜숙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18호 관리소에 끌려 들어가서 28년 동안을 정말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기적처럼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만갑에 나왔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41살까지 수용소에 계셨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곳인가요? 뭐 북한 당국자리들이 말하자면 반동이나 정파 분자로 몰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끌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18호 관리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6.25 때 이거 한국전쟁 때 월남했다는데 뭐 내가 13살 때 잡혀 들어갈 땐 할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탈출을 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철조망이 이렇게 4m 높이의 철조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전기를 안 줘도 거기에는 3,300의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옆에 가면 이렇게 위 하는 그런 전기의 그 동염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사람이 가면 탁 말라 붙어죽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28년 동안을 거기서 살면서도 뭐 도망치거나 이런 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유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아니, 뭔지는 모르잖아, 죄를. 아니 아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그냥 이유 없이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20몇 년간 거기서 지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 수용소마다 인원이나 이제 구면은 조금 다르지만 한 20만 명 정도가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명? 20만 명이면 얼마큼? 한 10개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데 가족 생활하는 단위가 있고 가족이 끌려가면 가족 생활합니다. 뭐 운막집 같은 데서 아니면 반토굴집 같은 데서 가족 생활을 하고 독신이 가면 집단 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가장 열악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이 독신들. 낮에는 한 6시, 7시부터 이제 밥 먹고 강내 한 150g에다 강내죽 같은 그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면 자기 할당량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래서 항상 200%, 300%입니다. 거기는. 죽기 전에 자기 할당량을 수행하기 전에는 못 나오는데 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거죠. 탄광입니다. 탄광. 정치범 수용소들이 일하는 것이 탄광 막장에서 속탄을 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세계 어느 누구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모습을 김혜숙 씨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네. 하시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더듬더듬 우리 초등학생 그림처럼 그리신 거군요. 첫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기억이 똑같네. 저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지도를?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봤는데 사회지역 이름을 알아야 제가
사실 뭐 창피하다 하면서 다른 데로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지역 이름, 주소 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만 살다가 사회생활 못하고 나왔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살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면 살았는 지역을 좀 구려보라 그래서 이거를 구렸어요. 엄청난 크기인데 설명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실까요? 예. 뭐, 여기 이게 대동강을 이거 사이를 두고 여기는 18호 관리소고 여기는 14호 보이부 관리소예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대동강? 예. 제가 75년 2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79년 9월 달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탄강 지역이니까 탄 다 캐먹으면 또 이사를 보내요. 그럼 여기가 북창 화력발전소. 예. 유명한 곳이에요? 예. 북창 화력발전소에서 이거 그 평양이란 다 전기 보내는. 50m 떨어진 곳. 자, 예. 여기서 쭉 가서 예. 병원은 많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좀 안전원이나 보이부 가족 그다음에 탄강에서 심하게 다리랑 좀 잘라진 이 상태만. 그러면 심하지 않게 아플 때는 어디 가서 치료를? 아니 저도 이거 손 이렇게 잘라지는데 이건 뭐 병원에 같은 건 대상도 안 되죠. 그냥 손이 혼자? 어디가 가셨다고요? 손 이거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또 엄지손가락이 지금 절단이 되셨네요. 그러면 말도 안 돼. 여기 사시다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서 살다가 그다음엔 여기요 심산경 여기에 또 79년 9월달에 얼른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석탄이 다 캐고 이쪽으로 옮긴 또 거예요. 이사 가라 그래요 여기. 예, 한 곳에 오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89년 저기로 이사 갔어요. 89년 9월달에 갑니다. 여기서 살았고 백설이는 이거 노동자 합숙에 여기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없지요. 이거 철조망이 또 갇혔잖아요. 여기 또 이거. 있구나. 이거 철조망이 또 여기 또 있네? 막아놨어요. 아, 구역이 다 있어. 네. 대단한 그림을 그리신 게 네. 어마어마한 거리에 그걸 다 기억해내시고 그걸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수용소다 뭐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용어도 익숙치가 않고 저렇게 진짜 넓으냐. 엄청 넓다. 저희 세 개 리를 합해놓은 건데요. 득장리하고 봉창 1, 2를 합해놓은 것이 북창군에 있는 이자 18호관에서 김혜숙 씨가 있던 곳인데 불순분자라고 한 사람들, 이자 뭐 월남자 가족이라든지 6.25 전쟁 때 국군을 도와준 사람들 이런 가족들을 몽땅 잡아다가 이주시켜놔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가혹하게 탄을 캐는 데가 바로 18호 관리소였는데 노동력이 필요했군요. 예,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공민권이 박탈당합니다. 아니, 근데- 공민권이 박탈당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죽을 때까지도 못 나오고 죽어서도 못 나오는 데가 이 정치범수용소인데.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씨의 그림입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이 일꾼과 안전원의 집에 석탄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내 청춘이 한차와 함께 바쳤다. 16살 때부터 30살까지가 차 탄 거고 이랬어요. 하루에 몇 시간? 중3짜리인데, 하루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학교 졸업해가지고 노동안전교양 받을 때는 뭐 8시간 노동제라고 배워줬는데 8시간 일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저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일 시키고 그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탄광에서 나오면 영양제라고 줘요. 알랑미밥 이렇게 조금 요만큼하고 이렇게 시래기국. 근데 전 그때 내가 어머니가 다 사망하고 아버지는 또 보이비에서 잡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형제 제일 맞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내가 그 비닐 주머니에다가 그 알랑미밥 나 단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거 싸가지고 가서 동생들이 저 올라 이렇게 집에 퇴근할 시간만 되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갖다 주고 그거 밥 요만큼 그거 그 풀대대로 물 바가지로 막 요갖고 뿌려가지고 하서라지. 일을 안 한 동생들은 밥을 주지 않아요? 아니, 그저 내가 제대 주니까 제대주 앞으로 그저 통강냉이 몇 킬로 주는 게 다예요. 어떻게 젖었는지 그런 젖은 강냉이를 7.5킬로를 한 달분을 타요, 배급을. 그렇게 하면 그걸 집에다가 바싹 말리면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그 맷돌에다 팍팍 갈아가지고 봉투 이렇게 30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만한 봉투 그 강냉이 옥수수 가루가 하루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세대 주니까 내가 일 나갈 때만 그걸 함께 먹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인원수대로 안 주고? 한 일이 힘들잖아요. 예.
여자들은 탄 데 여자들은 이자고 보셨잖아요. 2톤짜리 탄차에다가 이거 자기가 탄을 삽으로 퍼서 실어야 돼요. 하루에 몇 강차라는 걸 제가 지령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뒷다리가 막 그게 알배기고.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 안 줬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설이가 그 탄 쏟는 거 했어요. 제가 손이 이거 다쳐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띵띵 부었어요. 땡땡 부어가지고 이거 진단서가라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한 손을 들지 못하는데도 내가 강차에 실어야 돼요. 뭐 실으면 막 이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라 하면 앉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앉으면 이거 좀 막 밟아대면 때려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아픈데 삽질을 하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삽을 이렇게 쥐어야 되는데 삽질을 잘 못하면 이렇게 이런 돌미라도 이렇게 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땡땡 보이고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아파도. 돼요. 근데 남이 혼자서 5강차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강차도 못 찢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매맞아야 돼요. 많이 맞았어요. 때리기도 해요? 막 때려요. 이게 지령 과제 못하면. 아유, 일을 그렇게 하면 하고 아까 영양제 그거 다 안 줘요?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이 지금 나 엄마 그 언니 그 시간만 기다리는데 그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 안 주면 또 굶어야 되잖아, 동생들. 그럼 동생들 밥 주려고 그걸 안 먹어요? 지가 그 먹으러 넘어가겠어요. 엄마도 다 없는데. 아유.